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이 이수페타시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제 채널에서 이수페타시스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그나마 좀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뭐 그렇더라는 것은 일단은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최근에도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MLB 쪽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혹은 한미반도체 이런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직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사실상 이제 잡지를 못하고 나서 그 다음 뒤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워낙 초반에 달렸던 부분들이 삼성전기였죠. 삼성전기가 이제 치고 올라가니까 이러면은 초고다층 쪽에 대한 부분들의 다른 기판주들도 수혜를 받겠네? 그럼 결국 그 다음의 선택지는 이스페타시스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딱 보시면요. 그냥 개인들이 엄청 삽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 엄청 파는 그 물량, 기관이 엄청 파는 물량을 온종일 다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근데 그래도 그나마 아직 기관 쪽이나 금투, 투신, 연기금 물량이 아직 좀 남아있기는 해요. 사실 뭐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강도 자체가 뭐 줄었다라고는 보기는 어렵지만 개인 쪽이 지금 엄청나게 수요가 들어와요.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자금력 자체가 순수 자금력이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이게 생기게 되면 뭐가 되냐면 내가 원래 있는 돈에 플러스로 신용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하죠. 신용 매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뭐 물론 이제 수익을 보면 좋은데 혹시라도 잘못 매매를 해가지고 반대 매매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는 좀 고려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일단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그냥 간단하게 차트로 해드리게 되면요. 일단 6개월 선까지 조정은 나왔어요. 일단 이스피타시스가 주가가 저점을 잡고 올라왔던 자리에서 첫 지금 6개월 선에 딱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위로 올라왔다가 6개월 선에 이제 딱 한번 이격을 좁혀 나가면서 딱 구간에 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도 뭐 닿다라고 보기는 애매하죠. 왜냐면 이격이 이제 수렵이 되어 있다가 발산이 됐던 부분들이니까 확장이 되어 있던 구간에서 이제 막 처음으로 들어왔던 구간이다 보니 아마 보통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요 기술적 반등이 한 번은 좀 크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들은 뭐냐면 사실 이제 이스페타시스 쪽에 대한 부분들에 버블이 꺼져도요 이론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근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내가 좀 고가에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대응을 좀 빠르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수페타시스가 지금의 이 랠리가 혹시라도 사이클이 종료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개인적으로 종료라고 보기는 애매해요. 왜냐면 사실 이제 제가 옆에 그 주요 포인트 요약을 간단하게 좀 적어 놓긴 했는데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의 확대는 계속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MLB 쪽에 대한 부분들은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스페타시스의 실적도 좋아지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얘네들은 결국 그 숫자를 보여줬잖아요. 매출과 영업이익 단에. 숫자를 이미 보여준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업사이클 초입으로 지금 프레임 자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여기 이제 오공장, 램프업에 대한 부분들의 재료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하나증권과 유안타증권에서도 일단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하나증권이 얼마예요? 16만 원 제시했어요. 2월 4일 날. 여기 보시면요. 2월 4일 날 16만 원의 목표가 유한타증권은요 15만 원에 1월 22일 날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2월 4일이면 언제냐면요. 최근이죠. 이때입니다. 이때 하나증권이 16만 원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1월 22일 유한타증권이 제시를 한 목표가 날짜가 이때네요. 이때. 그러니까 아직은 사실
찍었다 보기 어렵죠. 유한타증권이 내놓은 리포트 기준으로는 아직 못 올라갔다.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얘네 그 두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보는 부분들은 이거예요. 오공장 가동률, 그리고 이제 이 MLB 채용 속도, 이게 이제 변수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인데, 보통 이렇게 시장이 여러분들 좋을 때는 차트보다는 저는 펀더멘탈 쪽을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이슈에 여러분들 너무 크게 막 뭐라 해야죠? 신경을 쓸 필요 없어요. 이것도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이스페타시 첫 영상 찍을 때 말씀드렸었죠. 그 빅테크 회사들이 줄 서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증권 제가 이제 여기 말씀드렸던 거, 그 리포트 나온 거, 그리고 증설 진행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제가 그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캐펙스 확대라는 게 물론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무리하게 캐펙스를 확대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투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투자금을 얼마나 빠르게 회수를 할 수 있냐라는 부분들. 또 회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이익을 낼 수가 있냐, 빠르게. 또 이제 그게 눈길이 가겠죠. 그쪽으로 심리도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키움증권도 나왔었네요, 리포트가. 제가 이제 이쪽도 리포트를 체크는 하긴 했었는데 사실 뭐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뭐 키움증권권은 제가 여기다 언급은 안 했는데 대부분 다 여기 그 새 증권사가 다 바라보고 있는 기준점은 똑같아요. 뭐 점유율, 판가 우려가 좀 일단 해소가 되고 이 TPO 시장 쪽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가 되니까 그에 따른 수혜 받을 거다. 보고 있는 프레임은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일단은 생각은 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오늘은 제가 이제 두 번째의 이스페타시스를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그 메인 키워드는요, 제가 AI 인프라 경쟁 속에서 이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부분들을 키워드를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AI 인프라 투자가 커지는데 이게 결국에는 삼성이 쫓아온다라는 말까지 붙고 있죠, 최근에는. 자, 근데 오히려 목표가는 이수페타시스의 목표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증권이나 유한타증권이나 키움증권에서는. 자, 그럼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냐? 라는 부분들을 딱 놓고 보면은 일단은 2월 4일 날 하나증권에서 이수페타시스의 목표가를요, 아까 보여드리긴 했지만 16만 원을 제시를 했죠. 근데 이때 이제 이유가 굉장히 단순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사실상 단순하게 실적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목표가를 16만 원을 제시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증권에서 하는 말은 이거였어요. 구조적인 업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그러니까 이 업사이클도 막바지가 아니라 초입에 진입한 거다라는 것을 부각을 한 겁니다. 하나증권에서는. 그러면서 아마 갈수록 네트워크 쪽에 대한 부분들의 병목이 핵심이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AI 서버 쪽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 추세가 나올 거기 때문에 초고다층에 대한 부분들의 PCB는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부분들이 하나증권이 바라보고 있는 리포트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거죠. 결국 AI 서버가 늘어나면은 늘어날수록 이 변목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상 CPU가 아니라 네트워크 대역폭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늘어날수록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트래픽이 어떻게 되는 거죠? 폭증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스위치와 가속기 보드가 고사양으로 바뀌면서 그 핵심 부품이 뭐가 들어가냐면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MLB. 근데 또 그냥 단순한 MLB가 아니라 요 앞에 초고다층이 붙는 거죠. 초고다층에 MLB가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1월 13일 날에도 보도가 됐던 부분들이 이거였죠. 대덕전자가 MLB 생산 능력을 얼마로 늘린다고 했어요. 2배 수준으로 키우는 증설을 2분기 내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수요에 대한 압박을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대덕전자가 지금
MLB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늘리겠다. 근데 2분기 내 증설을 할 거다.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낸다라는 거거든요. 자, 속도를 이렇게 낸다라는 것은 수요의 압박이 지금 서서히 오고 있다라는 거죠. 수요의 압박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하나증권에서 이 리포트를 낸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무리한 리포트라고 보기도 애매하다라는 거죠.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왜냐하면 대덕전자의 증설부터 네트워크에 대한 병목 또 그에 따른 초고다층의 MLB 수요까지 딱 연결고리가 다 맞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상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그 선언 자체가요. 수요 압박을 의미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AI 인프라 쪽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확대가 되고 있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냐? 네트워크 쪽에 대한 부분들의 병목 심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유저 수가 늘어나니까 그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트래픽이 폭증을 할 거 아니에요. 특히 지금 뭐 챗 GPT도 그렇고요. 제미나이도 그렇고 클로드, 퍼블리시티 뭐 굉장히 AI 에이전트들 많잖아요. 이쪽에 대한 트래픽이 폭증을 하다 보면은 스위치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고사양화 쪽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사람들 심리도가 답답한 건 남습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엔비디아처럼 독점 수혜를 가지고 있는 AI 에이전트가 있는 상황도 아니죠. 사실상. 그러면은 경쟁 구도가 지금은 심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고 확실한 대답을 내놓냐.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초고다층의 MLB는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걸 빠르게 확보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거죠. 자, 최근에는 AI 에이전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 특히 바이브 코딩을 하는 개발자분들 입장에서 제가 업계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단순히 그냥 AI를 직장에서 그냥 단순하게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있죠. 아니면 그냥 뭐 내가 잠깐 뭐 궁금할 때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제미나이나 아니면 챗 GPT를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얘네보다 더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해당은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해당은 되진 않는데 특히 이제 이런 개발을 하시는 분들 있죠. 바이브 코드 쪽 혹은 자동화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클로드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클로드. 이게 지금 대세예요. 클로드 AI. 이게 그 업무 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면에서 탁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가격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말로 속된 말로 좀 양아치처럼 해요. 좀 비싸요. 챗GPT랑 제미나이 대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해당은 안 되긴 할 겁니다. 이건 이제 바이브 코딩을 좀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좀 해당이 되는 AI 에이전트고.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런 말을 해드리는 부분들은 그만큼 명목 심화 현상이 계속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게 증가는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심에 이스페타시스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 폭증의 증거 현상은 현재 나와주고 있다라는 게 팩트적인 근거의 사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근거를 딱 보세요. 2025년 실적만 봐도 방향성이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딱 봐도. 자, 1월 28일 날 공시를 했던 부분들이 2025년 연결 매출이 얼마 나왔어요? 1조 800억. 영업이익이 2천억 원. 근데 이게 성장률이 100%가 넘게 나온 겁니다. 전년 대비하면요. 순이익이 1,600억이에요. 마진율이 어마어마한 거죠. 엄밀히 따지면은. 자, 그래서 전년 대비 이미 영업이익률은요. 2배 이상 올랐다고 보면 되고요. 2월 4일 날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부분들도 놓고 봤을 때 2025년 4분기 매출이 2,987억 원, 영업이익이 565억 원, 이익률은 18.9%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컨센서스랑 연결 실적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게 아니라 많이 난다는 거죠. 많이 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할 만큼 속도로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권가도
그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지금 PER이 뭐 과도하다, 뭐 이런 시각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 뭐 하나증권에서는 2026년 예상 EPS를요. 지금 보니까 한 3,900원, 이 3,900원의 PER을 40배 정도를 적용을 해가지고 16만 원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는요. 1월 22일 날에 목표가를 15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이때도 이익 기준 밸류를 2026년 기준으로 제시를 했을 때 기대를 숫자로 환산을 해둔 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PER 논란에도 결국 올해의 성장성을 숫자로 환산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PER이 과도하다라는 그 시각의 프레임 자체로 주가가 계속해서 빠진다라고 보기에는 제한적이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만약에 설령 이걸로 빠지는 거면요. 과도하게 빠지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결국엔 AI, 그리고 가속기, 네트워크용의 다적중력 MLB죠. 자, 이 공법 자체는 결국에는 VIPPO라는 부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VIPPO 대비 공정 부하가 약 2.5배에 이른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난이도가 높을수록 공급은 빠르게 늘지 못하고 그 사이 뭐가 일어나냐면 쇼티지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ASP, 즉 판가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MLB라는 거 자체 데이터가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비유를 하게 되면요. 다중적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어, 차선을 여러 겹으로 쌓아 속도를 올리는 구조죠. 자, 그러면 공정이 복잡할수록 이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설이 꼬이면 실적이 흔들린다라는 그 우려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적인 포인트 부분들도 사실상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사실 높은 진입 장벽이라는 프레임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경쟁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설령 나온다고 해도요. 그 속도면을 따라가기가 힘든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페타시스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여기 밑에서 누가 올라와요. MLB 사업으로. 근데 이스페타시가 여기서 머뭅니까? 얘네도 올라가겠죠. 이걸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 시각 프레임 자체가 바뀌겠죠. 얘네들은 얼마나 점유율을 지키냐. 얘네들은 얼마나 점유율을 먹어가면서 올리냐. 뭐 이런 프레임이 바뀌긴 하겠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진입 장벽 자체가 매우 높다. 그렇다는 것은 독점 수혜 역시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다만 하나증권에서는 지금 이 5공장의 1단계 증설 완료 그리고 점진적인 램프업을 근거로 해서요. 하반기 실적 가시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서버, 통신 장비와 고다층 PCB가 고객사 물량 회복 이후에 사양 상향이 마진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매출, 수출 비중이 약 95% 이상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언급이 됐고 구조는 결국에는 달러 매출이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런 확대 국면에서 외형과 이익이 동반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의 토대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게 하나증권에서 바라보고 있는 팩트적인 리포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시점을 딱 짚어보게 되면요. 올해 상반기는 딱 놓고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5공장 가동률이 분기마다 올라오는지를 확인을 하는 구간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리고 밑에 2026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요. 다중, 적중, MLB 쪽에 대한 부분들의 채용이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우리가 매출이 얼마나 인식이 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만약에 램프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ASP와 물량이 동시에 개선이 되면서요. 이익 레버리지는
당연히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반대로 가동률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만약에 더디다 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실적 인식 시점도 늦어지겠죠. 그러면 그만큼 주가의 변동성도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체크 포인트는 딱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하나는 오공장, 그리고 이 오공장 관련한 매출 비중, 그리고 하반기 수주가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속도, 딱 두 가지의 프레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밸류의 측면으로 딱 놓고 보면요. 뭐 앞서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지만 하나증권이 16만 원을 제시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유한타가 15만 원을 제시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두 리포트 모두 2026년 이익 기준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목표가 차이 자체가 이 PER과 이익 추정치 보수성의 차이에서 갈린다라는 것 뜻이기 때문에 결국 이 이수페타시스의 분기점은 올해 상반기 실적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반기 다중저층 MAB 쪽에서 차이점이 확 나올 거라는 겁니다. 결국 그 숫자가 빅피처로 증명이 되는 순간에는 아마 그 다음 스텝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도 우리가 혹시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꼭 체크는 해야 될 것 같고 핵심적인 체크 포인트는 제가 앞쪽에서 다 이야기는 해드렸기 때문에 정리하게 되면 딱 이 네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인 재료나 아니면은 어떤 이슈 부분들 나오게 되면은 제가 또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